자, 도대체 시장은 왜 1분기 만에 6조 원을 까먹는 이 적자 투성이 회사를 2,9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평가를 한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단순히 화성 가고 싶은 이런 회사다, 아니면 정말 로켓 쏘아 올린 회사다, 이렇게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스페이스X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로 가는 택시 회사다, 아니면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적자 7조 원의 회사가 2,9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인데, 정말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시작일지는. 예,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트렌드와 마케팅 다루고 있고요. 요즘은 AI 마케팅 선도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충격적인 데뷔전이 나스닥에서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이었습니다. 자,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광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 176달러를 돌파를 하더니 최종적으로 공모가 대비 19.22% 이렇게 폭등한 160.95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주식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변동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첫날 기준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첫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0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장 단 하루 만에 테슬라를 가볍게 이겼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시가총액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SNS를 워낙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을 1조 달러를 돌파한 조만장자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만장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스위스 정도의 국가 전체 1년 GDP하고 밥 먹는 돈을 이 머스크라는 사람 혼자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시가총액 6이고 국가 전체의 1년 GDP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회사가, 아니 이 회사는 숨만 쉬어도 돈을 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스페이스X 성적표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연간 순손실만 49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8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심지어 상장 직전인 올해 1분기에 그러면 흑자 냈느냐? 아니요, 4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또 기록했습니다. 자, 도대체 시장은 왜 1분기 만에 6조 원을 까먹는 이 적자 투성이 회사를 2,9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평가를 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단순히 화성 가고 싶은 이런 회사다, 아니면 정말 로켓 쏘아 올린 회사다, 이렇게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재사용 로켓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주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건 맞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진짜 다른 부분에 있는데요. 캐시카우,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국내에서도 유튜버 분들이 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위치에서 인터넷을 터뜨리는 이런 영상들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투자 설명서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X의 2025년 총 매출은 187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61%에 해당하는 114억 달러가 오직 스타링크에서만 나왔습니다.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요, 전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만 해도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셨어요. 사막에서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도 씁니다만 지금은 달라요. 항공기 와이파이, 선박통신, 국방 혹은 군사작전망, 아니면 오지의 인프라, 이런 데서 다 전 지구의 통신망을 스타링크가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전 지구적 통신 인프라를 장악한 독점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로켓을 가장 싸게 쏠 수 있는 회사가 이 위성을 원가로 우주에 흩뿌려서 또 통신망까지 구축해요. 경쟁자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개념만 봐도 충분히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것만으로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열광한 다른 버튼은 따로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에만 무려 4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적자를 냈다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로켓이 폭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인공지능 AI에 쏟아 부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죠. 불과 4개월 전인 2026년 2월에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집는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를 스페이스X와 합병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 합병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로 가는 택시 회사다, 아니면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주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스페이스X의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면요, 적자의 대부분은 xAI를 통합을 하고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싹쓸이해서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AI 인프라에만 25억 달러씩을 진짜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월스트리트에서 돈 냄새 맡는 귀재들은요, 여기서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 적자는 방해가는 적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먼 미래, 아니요,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투자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AI 패권 경쟁을 정말 심각하게 벌이고 있죠. 제가 심각하게라는 말을 쓴 건 정말 그만큼 전쟁과 같은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뭘까요? 전력하고 데이터 통신망입니다. 근데 자, 스페이스X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주 공간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죠. 자, 우주에 띄운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서요,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이 xAI의 압도적인 컴퓨팅 능력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최근에는 우주 공간에 태양전지 패널을 전개를 해서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계획은 사실상 무한인 겁니다.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태양전지 패널을 전개한다는 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스페이스X를 그냥 단순히 우주 기업이라고 본 게 아니고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에 독점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본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골드만삭스나 블랙록을 비롯해서 월가 기관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이런 중동계 자금까지 정말 2,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고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섰던 겁니다. 자, 이번 상장 과정에서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이런 초대형 상장을 할 때는 수요 예측을 거쳐서 공모가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그런 관행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우리 가치는 주당 145달러니까 살 테면 사고 말라면 마라 라고 당일 가격을 통보한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지분 구조인데요. 머스크는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근데 본인의 지분율은 42%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무려 85%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장은 했지만 사실상 정말 머스크가 1인으로 끌고 가는 회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 개척이나 AI 개발에 회사의 돈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을 파격적으로 전체 30%나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개미 군단들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셨죠.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첫날 주가가 폭등한 데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스페이스X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좀 볼게요. 상장 첫날이 시총 6이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어깨 나란히 했습니다. 근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긍정에는 부정이 있죠. 당장 스페이스X가 흑자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이 비용은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 같은 거거든요.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연방항공청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있고요. 우주환경오염 같은 여러 가지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당장 상장 초기에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건 팩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여기로 몰릴까요? 자본시장은 언제나 꿈과 독점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빅테크가 땅 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일론 머스크는 땅이 아니라 우주 밖 궤도로 올라가서 통신망과 인공지능이라는 범접 불가능한 이런 바다를 파버린 거죠.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다음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인프라가 가까운 미래에 수익 실현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현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눈감아주고 2,900조 원짜리 베팅을 던지게 만든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뛰어넘을 정도의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부자 순위의 변화가 아니라요, 돈의 흐름과 시대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에서 우주와 AI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7조 원의 회사가 2,9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인데, 정말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시작일지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